안녕하세요. 현송 기자입니다. 요즘 언론에 종전선언 협상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꽉 막혔던 남북 관계가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미주 지역 국제정치 전문가 심원천 박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심원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한 이슈인 종전선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전선언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나요? 네, 먼저 그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종전선언 분석에 관해서는 학자로서 이제 어떤 같은 논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 분석은 지난 한 6개월 동안 저 참석 교수님과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전반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종전선언에 대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참석 교수님의 성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JNC 단독으로 이렇게 취재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종전선언이란 첫째 다 아시겠지만 그 단어 규정부터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배경 설명.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그 종전선언이란 그 1950년 그 한국전쟁 2월에서 시작해서 1953년 그 7월까지 진행됐던 한국전쟁이 이제 평화협정이 없이 정전협정으로 이제 임시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시죠? 뭐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참여를 하지 못했고 그 한쪽은 유엔군, 다른 한쪽은 북한군과 중국 그 인민지원국이 이제 주체가 돼서 서명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1954년 그 정전 이후 그 평화적 해결을 이행하기 위한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었지만은 당시 그 미국의 그런 너무 많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한국 전쟁은 평화협정이 없는 정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이라고 말을 하면 사실 사진적으로 전쟁은 완전한 끝을 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 인터뷰 시작할 때 우리 기자님과 문재인 정부의 지금 시도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9월 21일 아주 최근 그는 그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임기 말이지만 거의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지금 이 사안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우리가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은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미 간 종전 선언이 이제 우리 정부 측에 의하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들으셨죠? 네네, 요즘 언론에 네.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기자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 내 그 상하원 그런 30명 넘는 의원들이 그 바이든 대통령의 종전선 촉구하는 편지를 2주 전에 보냈습니다. 네, 지난달에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난주에 그 발전인데요. 중국이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발표를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은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님도 아마 보도를 들으셨겠지만 한국 내 그리고 또 미국 내 종전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종전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무시하기 전에 그분들의 그 도대체 논리가 어떤 것인가,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인가, 왜 종전을 반대하는가 그런 쪽에 한번 잠깐 짚어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첫째는 타이밍이 좋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임기 몇 달 앞두고 지금 종전을 하산해버리면 그 다음 정부에 대한 그런 부담이 된다. 혹은 뭐 이게 정치 성명이지 상징적인 거지 무슨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런 실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세력들을 보면은 주로 미국 내에서는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도 보수 매파, 보수 정치인들, 그 다음에 미국 내 그 분산 복합체, 그죠? 네네. 싱크탱크, 이 집단들이 미국의 그 군사주의와 그리고 펜타곤의 분산 복합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전 협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논리를 보니까 두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론은 뭐냐면은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 종전선언을 하든지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고. 두 번째 논리는 종전선언이 저희들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아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보 위협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사를 해체 혹은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아니면 그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이제 우려가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기자님도 미국 내에서 그런 그 논리를 많이 들으셨죠? 네, 그렇기도 하고 조금 우려되는 게 네,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현재는 미주 지역의 한인들이 네,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네, 보수 성향의 극우 성향의 한인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의 논리도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 질문들 자세히 보면은 한반도 평화 문제를 미국 중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협적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근본적인 미국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 즉 70년 동안의 그 한반도 정책을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최근 그 미국 행정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은 해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미국의 외교적인 특유의 비판적인 분석,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고 두 번째 해야 할 질문은 종전선언이 과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협을 막는 데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 세 번째는 그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대화와 타협, 외교를 가능하게 하고 촉진시킬 수 있을 거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구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자 인문은 팩트와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제 논리를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참수 교수님과 그동안 나눈 그런 공유한 그런 분석에 대해서 적용해서 한번 논리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6월 11일 제가 참수 교수님께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어떻게 전망하는가 여쭤보았더니 네. 교수님이 6월 11일 날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데 미국 그 태평양 전략에 비추어 볼 때 매파적이고 모험적이며 위험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두 번째 인터뷰에서 그 11월 14일에 제가 그렇다면은 바이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교수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최상의 정책은 대북 정책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니까 교수님 말씀이 근데 아직까지도 바이든 팀은 별로 그렇게 대북 정책에 별 언급이 없지만 농천 교수님이 정확하게 아주 뚜렷한 정책을 말씀하세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햇볕 정책의 보편 정신에 기반한 것이 가장 최상의 정책이라고 본다. 그리고 즉 그 정책이 뭐냐면은 타협을 가능하게 하고 긴장을 완화하게 하고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게 하는 정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 햇볕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는 남북이 주도가 되라는 뜻인가요? 네, 바로 네, 전국을 찔렀습니다. 그 기자님이.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뭐냐면은 바이든이 취해야 할 그 가장 최상의 대북 정책은 그 냉전 정책도 아니고 신냉전 정책도 아니고 오바마의 그런 전략적 인내 정책이 되어서도 아니고 트럼프의 그런 정책이 되어서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바이든의 그런 아주 전략적 애매모호한 정책도 아니고 바로 햇볕 정책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터뷰에서 11월 27일 아주 최근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아주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그래서 한국 문재인 정부 그리고 우리 미국 내 재미교 코드 코리안 아메리칸 정말 너무나 열심히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모멘텀을 이렇게 살리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교수님은 종전선언에다 구체적인 입장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하시니까 단번에 말씀이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합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사실이길 바란다. 그리고 네. 그러한 지변은 추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지지하는 이유는 종전선언은 끔찍한 전쟁 위협을 줄이고 더 많은 타협을 가져올 수 있는 출구를 열게 할 중요한 스텝이다. 거기서 이 세 가지 이제 교수님의 그 분석과 그리고 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은 종전선언은
현 단계에서 그 불확실성도 있지만은 전쟁 위협을 줄이고 그다음에 대화와 그다음 외교를 다시 특히 북미 핵 협상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그 교류도 열 수 있는 그런 첫 스텝 그리고 지금 잃어버린 그 모멘텀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이 우리가 지지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전선언이 만약에 네. 성사가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더 안착되는 거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 가는 그 단계가 아니고 그 다음 만일에 미국의 기본적인 그런 매파적이고 모험적이고 아주 위험한 태평양 정책, 미국의 그 70년 동안의 봉쇄 정책, 그 봉쇄 정책을 말하면은 그게 이제 미국이 적은 봉쇄시키고 고립시키고 동맹을 압박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는 더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지금 아주 우려되는 게 바이든 정부가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아주 공식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 추구한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그리고 북미 협정 그동안 외교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구체적인 바이든 정책은 아주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에 대한 핵무기 사용 위협, 즉 무슨 말을 하면 핵 확장 억제를 지금 아직까지 공략하고 있고 미국의 그 전략 자산 전개, 그 전략 자산 전개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그 핵 전략 자산, 한반도 동북아시아에 계속 전개를 시키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가장 문제가 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이제 계속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또 주목을 해야 할 것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미국과 그리고 한국 그 입장에서는 항상 그 준비가 돼야 된다, 레디니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것이 사실 전 주한 미군 사령관도 지적했듯이 평양의 그런 보여주기 열병식이 아니고 전쟁을 시작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정전을 그 위반하고 그리고 또 판문점 선언 및 그 싱가포르 공동성명 기존의 그 남북 간 성명을 위반하는 그런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것이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아직 애매모호한 정책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그 중국을 견제하는 그 신냉전 정책을 이미 이제 공식 그 아시아 PB 정책을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반중국 견제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니까 북한도 패키지, 중국과 같이 패키지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반중국, 반중국 동맹이 그러니까 반북한, 북한 견제 동맹으로 이렇게 그냥 패키지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 의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도 중국 동맹국가죠. 그렇지만 그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한반도 문제가 그야말로 미국의 그 신냉전 반중국 문제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종속이 돼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지금 운명이 어떻게 됐냐면 만약 종전선언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한반도는 당연히 그냥 반중국 위한 군사요지, 전초기지. 따라서 그 한반도의 분단 현상 유지가 정당화되고 그러니까 더 심화되면은 남북 간의 그 데탕트, 남북 간의 교류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 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약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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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촘스키 교수님이 바이든 행정부는 신냉전 반중국 정책보다는 그 햇볕 정책으로 그것이 이제 가장 최상의 정책이라고 이제 하면서 그 정책을 만일에 바이든 정부가 지금 수용을 한다면은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만일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평화협정을 그 체결하는 첫걸음. 두 번째는 한반도와 그 동북아시아 둘러싼 군사 경쟁이 지금 최고로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종전선언을 해버리면은 미국의 무기도 남한이 절 수입해도 되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미국 무기 수입에 세계에서 제3위잖아요. 네네. 그래서 군사 경쟁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면은 군축 협상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긴장 완화, 그 다음에 대화, 타협, 외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그 로드맵을 예상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플러스 우리가 그 북한의 입장을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의 입장은 전문가들도 북한에 조금 이렇게 가까운 그런 입장을 분석을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그 미국이 한반도 동북아시아를 통해서 핵, 그러니까 전략 자산 전개,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이 조금 자제된다면은 북한도 종전에 충분히 지지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그동안 주장한 그 조건,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 그것이 이제 북한의 그야말로 70년 동안 그런 요구였죠. 그 미국이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약하자면은 그 종전 협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그런 입장을 수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내년 4월에 우리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연합훈련을 유예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조금 수위를 줄인다든가 축소. 네. 네, 축소를 한다든가 아예 안 하면 더 좋죠. 제 개인적인 견해는. 네, 그렇게 된다면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월 이전에 종전협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준비하면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상상만 해도 너무 정말 긍정적인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종전을 찬성합니까? 첫째, 한국 문재인 정부. 네. 두 번째, 미국 유권자들. 미국 유권자들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 70% 가까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지지합니다. 그리고 미국 상하이 의원들도 지금 거기서 모멘텀 있고 한국 국민들도 70%가 넘게 종전선언을 지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그럼 반대는 누가 하는가? 보면은 미국의 극우 보수 정치인들, 그다음 미국의 네. 네오콘, 미국의 군산복합체, 펜타곤 군산복합체, 그리고 미국 내 군산복합체도 그 한국의 군산복합체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리터지 싱크탱크, 헤리터지 그 보수 그 싱크탱크 있죠. 네. 그 싱크탱크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그 하나그룹, 한국 그 무기 군산복합체 그룹에서 거의 50억 정도인 펀드를 받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한국 내 군산복합체 보수들과 미국 내 싱크탱크 이런 사람들이 또 종전선언에 자기들이 이익이 반대되니까 그죠? 그래서 반대를 하고 특히 그 또 마지막에 또 말을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은 일본이 종전선언을 반대합니다. 국힘당이 반대를 합니다. 윤석열이 반대를 합니다. 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에서는 공화당 의원이 하원 의원이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서명을 했고. 근데 한국에서는 또 그 야당은 왜 길을 쓰고 반대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야당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야당이 뭐라면 지금 현재 야당이 국민의힘. 국힘당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예. 네, 국민의힘인데 우리의 그 남한의 그 보수당이라는 것은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보수 아니면 어느 나라의 보수 같은 보통 국수주의입니다. 그죠? 국수주의, 네. 민주주의. 근데 한국의 보수는 그 기반이 친일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로는 반공, 그다음에 친미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라면은 민족주의, 국수주의 이뤄야 되는데 한국의 보수는 우리가 뭐 유행하는 말로 쑥골로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의 보수의 정치 세력의 기반이 무엇이냐면은 한반도에 항상 전쟁 위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만일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어버리면은 보수 정권은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보수 정권이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그 이후 전의 정부도 그랬지만 그 남북 평화 정책을 펼 이유가 없습니다. 그 평화가 오면은 이 사람들의 그런 지지 세력이 기반 세력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평화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평화에 기여할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하는가. 그러니까 그 보수 세력들은 늘 외부로부터 그 위기를 받고 있다는 북이 적이다, 중국이 적이다 이런 거를 붙여서 하면서 위기 의식을 끼우는 것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정치 이익과 그리고 기득권 수호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계속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 미국 매파 그런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지지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보수도 너무 그렇게 협조한 그런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그런 것보다 좀 더 나라의 운명을 생각해서 민족주의 그리고 국가의 그 대승적인 그런 차원에서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이런 데 단결해서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원철 박사님, 오늘 노엄 촘스키 교수님 의견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노엄 촘스키 교수님이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뉴스가 저희 독자들이 들으시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